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석형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 밤에 발표 예정돼 있죠. 6월 CPI 어느 정도 이제 상승률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달에는 이제 7월 FOMC 정례 회의도 있어요. 예. 좀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 달치인데요. 예. 전년 동월 대비 한 3.1% 기록을 하면서 4월 달에 이게 플러스 4.9%였고 5월 달에 플러스 4.0%였으니까 2개월 연속 둔화폭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그 예상치가 지금 플러스 5.0%인데 전월 수치가 플러스 5.3이었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둔화폭보다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폭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예. 어찌 됐든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만 보자면 좀 어떤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되는 수치다고 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 거래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7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25bp 90% 이상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7월 이후에 올해 남은 FOMC가 9월, 11월, 12월인데 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예.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여전히 금리가 7월 달에 한 번 인상 이후에 연말까지 동결이 될 가능성을 50% 이상 반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지금 30% 이상까지 좀 높아졌거든요. 예.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는 조금씩 두 번 인상 가능성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약간의 어떤 긴장감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결국 중요한 거는 역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예. 중요한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는 하반기가 상반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반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 1년간은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상당히 좀 전체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좀 빠르게 좀 이루어졌었는데 그랬죠. 예.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 둔화는 되겠지만 속도는 상당히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예. 둔화 폭도 다소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6월 달 물가는 상당 부분 좀 전체 물가를 중심으로 둔화폭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예.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사출하는 인플레이션 모델에 따르면 7월 달 물가는 다시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핵심 물가 역시 다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달 물가부터 상반기하고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고요. 예. 이런 흐름이 하반기 중에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게 좀 해보면 예.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긴축의 강도가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조금씩 이제 늦춰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낙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예.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어느 불안감, 불확실성 이 부분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연말까지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닝 시즌 개막을 하죠. 오는 14일 은행주, 금융주들 이제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JP모간이나 웰스파고가 있고 또 19일 또 테슬라 차례차례 예정이 돼 있는데 S&P 500 포함된 기업의 수익 감소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 영향 미칠까요?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번 주말에 이제 시작을 하고요. 예.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2주 후인 마지막 주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S&P 500 기업들의 올해 2분기죠. 이번 발표된 실적이 2분기 EPS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마이너스 8.9%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되고 있는데 예. 이거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 측면에서는 지난해 4분기부터 3개분기 연속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분기부터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기 시작해서 예. 4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플러스로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느 측면에서는 실적 사이클 측면에서는 올해 2분기가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한국 시장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미국 어닝 시즌에서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2분기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이냐라는 예.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3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을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서프라이즈 효과는 매번 서프라이즈 효과가 미국 어닝 시즌에서 일단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2분기 예상치가 마이너스 8.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아마 이 수치는 마이너스 5 내지 마이너스 6 정도로 예.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프라이즈 효과 이외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향후 실적 전망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쵸. 이 부분이 되겠는데 예. 이 부분은 조금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미국 전체적인 성장 전망이 다소는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 역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번 어닝 시즌 기간 동안에 좀 주목을 해서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이죠.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삼성전자 상반기 1, 2분기 실적이 비슷했습니다.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상당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예.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개선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3분기에는 한 3조 5천억 정도로 올랐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예. 있고 4분기에는 이제 4조 원대 정도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실적이 1, 2분기 올해 상반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업 전체적으로도 지금 1분기에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한 42조 정도가 나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한 40조 원 가량을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예. 같고 3분기부터는 다시 50조 원 이상으로 올랐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2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도 예. 향후 실적 전망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가가 올해 상반기 좀 좋았지 않습니까? 예.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현재 주가 흐름이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부터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계속 오르고 상승 기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실적이 예상치만큼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고요. 지금 현재 예상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그쵸.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올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미국이 한 1.3%, 중국이 5.5% 정도가 GDP 예.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 지금 전망치가 미국이 한 0.7에서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중국은 올해보다 더 떨어지는 4.8%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의 성장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게 제시가 된다면 예.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이익 전망치도 그렇게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지는 못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좀 그 가운데에서도 주목할 만한 업종 있다면 좀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아무래도 현재 어떤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는 가정하에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주도주가 시장 주도주가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이런 거였는데 예. 나름대로 각각 부담은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확인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의 어떤 법안 부분 그쵸. 확인을 해야 되고, 예. 2차 2차 전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고, 네. 여러 부분에 그러니까 각기 나름대로 어떤 제약 요인이 그쵸.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기존 주도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예.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기존 주도주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 쪽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